웨이크업! 자, 이번 시간은 칠판에도 적어놨듯이 축전기에 삽입되는 유전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전히 위에는 셔츠를 입고 있죠. 밑에는 잠옷이에요? 잠옷?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유전체. 자, 일단은 그 단어 설명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써놨죠? Dielectric substance. 발음 괜찮았습니까? 자, 다이 두 개, electric, 그죠? electric 하면은 전기의 이런 뜻이죠. 전기 두 개, substance, 물질이라는 소리입니다. 어우, 페이스북이 왔네. Sorry, 휴대폰 밖에다 놔뒀어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말을 해석하면은, 자, 이게 U자가 바로 무슨 U자면은, 그 우리 정전기 유도, 전자기 유도할 때 그 U자 있죠? 이끌다라는 소리입니다. 전기를 이끄는 물체, 이런 소리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는, 뭐 유전체를 부도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조금 다른 물질입니다. 그러니까는, 유전체는 일종의 부도체는 맞습니다. 근데 부도체가 유전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즉 부도체가 좀 더 상위 개념이고 부도체 안에 유전체라는 물질이 있으면 유전체는 부도체의 특징을 갖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전기를 유도하는 물체. 그래서 여기 전기가 바로 뭐냐면 영어적 표현을 보시면 다이죠, 다이. 그 다이 두 개, 전기 쌍극자라는 거죠. 전기 쌍극자. 즉 유전 분급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한 다음에 유전체를 축전기에 삽입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전체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방금 설명드렸던, 자, 글씨 좀 조그맣게 쓸 건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유전 분급 현상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전체만이 가지는 분급 현상. 유전체가 분급, 극이 분, 나눌 분자죠. 극이 나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유전분급 현상이 도대체 뭐냐? 축전기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축전기를 간단하게 잠깐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입체를 그리지 말고 이렇게 완전히 옆에서 바라봐갖고 단면으로 본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는 전지하고 연결이 돼서 충전이 돼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오른쪽 다시 왼쪽 판때기에는 여기는 이렇게 플러스 전화가 4개가 충전이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반대로 마이너스 전화가 이렇게 충전이 되어 있겠죠. 자, 이 상태로 있으면은 얘는 건전지를 갖다가 그린다면은 건전지 양단의 전이처만큼 지금 충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플러스 4개 마이너스 4개를 했으니까는 편의상 이 건전지 양단의 전이차는 4V라고 일단 놓겠습니다. 자, 건전지 양단의 전이차 V는 4V.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V는 전위차, 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V는 단위입니다. 단위. 볼트. 자, 그래서 지금 평행판 축전기,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평행판 축전기인데 여기에 유전체를 삽입할 겁니다. 즉 유전 분극을 일으키는 유전체, 전기를 유도하는 물체, 다이일렉트릭, 전기 쌍자를 가지고 있는 물체라는 소리죠. 쉽게 표현하면 자, 평상시 이렇게 한번 봅시다. 평상시에 유전체를 하나 지금 끌고 왔습니다. 이 유전체는 평상시에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근데 어떻게 전기를 유도하냐? 자, 여기 안에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실제로 진짜로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말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실제로 이렇게 지금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 유전체 안에는 전기 쌍극자라는 게 있습니다. 즉 쌍극, 극이 두 개라는 소리죠. 당연히 플러스 극이고 마이너스 극이죠. 그걸 한 쌍이죠. 한 쌍. 그래서 전기적 성질을 가진 쌍의 그 쌍의 하나의 물리량. 그래서 전기 쌍극자라고 그러는데 즉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전기 쌍극자를 4개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얘 이름을 말 그대로 전기적 성질을 가진 한 쌍의 극을 이루는 애들이죠. 그래서 전기 쌍극자라 그러고 말 그대로 대학교 가시면 원서에서 많이 보시게 될 건데 일렉트릭 다이폴이라고 그럽니다. 다이폴. 폴 하면은 극이고 다이 두 개란 소리죠. 여기는 다이가 이 다이입니다. 그 다음에 일렉트릭 전기 쌍극자라는 소리인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전기 쌍극자들이 자, 여기에 중심 회전축이 있다면은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 빨간색 점 잘 보이시죠? 회전축을 해갖고 지네가 알아서 막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기적 성질은 중성입니다. 중성. 평상시에. 자, 대표적인 종이
종이와 같은 게 대표적인 부도체이자 유전체죠. 그냥 평상시에 이렇습니다. 그런데 얘를 여기다가 삽입할 겁니다. 그럼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자,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자, 지금 그림을 여기는 정사각형으로 했지만 여기는 조금 이렇게 축전기의 그림에 맞게 이렇게 좀 길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전기 쌍극자가 회전을 할 겁니다. 그죠? 이 판때기의 왼쪽에는 플러스가 있고, 플러스가 전화가 모여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전화가 모여있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이 전기 쌍극자들의 모든 마이너스는 왼쪽을 바라볼 거고, 이 전기 쌍극자의 모든 플러스는 오른쪽을 바라보겠죠. 그래서 요 축을 중심으로 다들 회전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회전한 걸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4개 그렸는데 좀 더 길쭉하게 그렸으니까 6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냥 편의상 그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전기쌍극자, 전기쌍극자. 그 다음에 전기쌍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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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쌍극자. 그래서 모든 플러스는 오른쪽을 바라보고,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모든 플러스는 이렇게 오른쪽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모든 마이너스는 이렇게 왼쪽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유전체를 잘 보면, 지금 유전체는 빨간색으로 해볼까? 이 유전체의 맨 왼쪽에는 전부 다 이 빨간색, 이거 빨간색 네모칸 보이시죠? 이 빨간색 네모칸 안에는 전부 다 유전체에 마이너스만 모여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빨간색, 이 유전체의 오른쪽은 전부 다 평행판 축전기 때문에 플러스만 모이게 됩니다. 자, 중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는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 상쇄되겠죠. 굉장히 많은 전기 쌍자들이 이렇게 일자로 싹 다 여러분 줄 서듯이 정렬을 할 건데, 근데 맨 왼쪽에는 마이너스, 맨 오른쪽에는 플러스만 남고, 나머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싹 다 상쇄가 되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유전체의 왼쪽에는 마이너스, 오른쪽에는 플러스의 분극 현상이 나타납니다. 극이 완전히 나뉘었죠. 그래서 유전체 안에서 일어나는 분극 현상이다. 그래서 유전 분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전 분극이 과연 무슨 효과가 있냐면, 자, 다시 축전기 개념으로 돌아와서 건전지의 양단의 전이차 V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4개, 마이너스 4개의 전화량이 충전이 됐고, 우리는 이때 4시간을 휴대폰을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전기 양단에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건전지와 똑같은 전화량만큼, 다시 이 건전지와 똑같은 전이차만큼 지금 충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는 당연히 4V, V라고 이니셜로 일단 놓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는데, 자, 이제 전기장의 개념으로 좀 다가갈 겁니다. 전기장, 뭡니까?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들어가는 전기력선들을 막 그렸었죠? 그게 전기장이죠. 즉, 평행판 축전기 내부에서의 전기장. 저번 강의를 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평행판 축전기에서의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들어가는 이쪽 방향으로 전기력선들을 다 그리게 됐었고, 그래서 평행판 축전기 내부에서의 전기장은 균일하다라고 표현했죠. 단위 면적당 뚫고 나가는 전기력선 개수가 바로 전기장인데, 단위 면적을 어디로 잡든 간에 뚫고 나가는 전기력선 개수가 4가닥으로 다 같았을 겁니다. 저번 강의 때. 기억나죠? 잘 모르겠는 학생들은 저번 강의를 돌려서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지금 이 평행판 축전기, 이 노란색 있죠? 이 노란색과 이 플러스와 이 마이너스, 이 노란색 전하들에 의해서 생겨난 축전기의 전기장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노란색은 축전기에 의한 전기장입니다. 됐죠? 그런데 유전체를 집어넣고 나서 보니까 유전 분극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유전체의 맨 오른쪽에는 플러스, 이 유전체의 맨 왼쪽에는 마이너스,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향하는 게 전기장이었죠. 근데 유전체도 오른쪽에는 플러스와 왼쪽에는 마이너스만 남았기 때문에 이 유전체 내부에서 분극이 일어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이쪽 방향이죠? 반대 방향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쪽으로 다시 한번 전기장이 생겨납니다. 즉 유전체 때문에 전기장이 또 생겨나죠. 근데 역전기장이 생겨나죠. 반대 방향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전체 전기장은 다음처럼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전체 전기장은, 토탈 전기장은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 노란색 축전기에 의한 전기장에서 반대로 향하고 있는 유전체에 의한 전기장을 빼줘야 되죠. 전기장도 벡터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전체 전기장은
감소하는 효과가 옵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다시. 지금 이 축전기에 의해서 전기장이 10입니다. 10. 이 축전기에 의한 전기장이 10인데 유전 분극 현상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되면서 이 축전기 전체의 전기장은 감소하는 효과를 갖고 오죠. 자, 그럼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요 수식, 내가 입에 착착 달라붙게 외워놓으라고 했던 수식 기억납니까? 축전기의 양단의 전이차는 축전기에 형성된 전기장 곱하기 축전기 사이에 떨어진 거리 D. 즉 여기서 말하는 D는 좀 복잡하지만 여기다 표현한다면은 여기 판때기하고 여기 판때기하고 사이의 거리가 D였죠, D. 그래서 요런 식을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근데 이 식을 잘 들여다보면 지금 유전 분극 현상 때문에 전체 전기장이, 이 축전기의 전기장이 감소하는 효과가 옵니다. 축전기의 전기장이 감소하죠? 근데 D값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전기장이 감소하면은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가 감소합니다. 맞죠? 그 말은 이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까 이 4V는 괜히 써놓은 게 아닙니다. 4V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4개가 모여서 4V만큼 건전지와 똑같은 전이차로 충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시간을 쓸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 유전체를 삽입하니까 유전 분극 현상이 일어나서 역전기장이 생겨서 전체 전기장은 감소하고, 전체 전기장이 감소하면은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가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4V였다가 예를 들어서 2V로 감소했습니다. 분명히 4개가 충전이 돼 있지만 2V로 감소했습니다. 근데 축전기라는 기본 원리가 뭡니까? 건전지 양단의 전이차만큼 충전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2V밖에 안 되니까 감소해갖고 다시 얘가 4V까지 충전되려면 4개가 꽉 차 있지만 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다시 한번 4V여서 4개가 충전이 되는데 유전 분극 현상에 의해서 전기장이 감소하고 양단의 전이차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2V로 감소했습니다. 양단의 전이차가. 근데 얘는 4V까지는 충전이 가능하니까 4개면 4V면 4개가 충전이 만땅인 줄 알았는데 유전차에 들어가니까 2V로 감소해서 몇 개의 플러스 전하가 더 들어와서 그제서야 다시 양단의 전이차가 4V가 되겠죠. 즉 원래 4개밖에 충전이 안 됐지만 더 많은 전하를 모을 수 있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축전기의 전기용량 C는, 자, 저번 시간에 한 겁니다.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끌어낸 거 있죠. 축전기의 전기용량 C는 유전상수 2. 자, 저번 시간에 여기는 그 유전체를 넣지 않았죠. 진공이었죠. 그래서 진공 중에서의 유전상수 2 곱하기 극판에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하고 극판의 면적에 비례했습니다. 이런 식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전이차분의 모인 전하량 Q. 이걸 우리가 가우스 법칙으로 유도를 했는데, 자, 이제 요 개념을 다시 한번 보시면 판의 면적은 변하지 않고 D값도 변하지 않았는데 이 유전 상수를 바꿔준 거죠. 방금 소리는 선생님 휴대폰이 배터리가 다 돼간다는 소리예요. 작업이 좀 있죠? 그냥 들으세요. 이해하세요. 이해. 자, 그래서 요 유전 상수 있죠? 이제로라고 하면은 입시론 제로라고 읽어야 되지만 짧게 줄여서 우리는 이제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영어 2는 아니에요. 진공에서의 유전율인데 진공에서의 유전율을 우리가 얼마나 잡았냐면은 기준값이었죠. 1이었습니다. 1.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유전체라면 무조건 모든 유전체는 기준이 되는 진공의 유전율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우리는 걔를 또 다른 그리스어를 따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고등학교 과정에서 조금 멀어져 가긴 하지만 대학에서는 많이 나오죠. 전자기에서 카파라고 얘기합니다. 카파 그리스어입니다. 카파는 뭐냐면 진공의 유전율 분의 지금 내가 삽입한 저 유전체의 진공의 유전 상수분의 유전체의 유전 상수를 얘기합니다. 하나의 비율이죠. 그래서 유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전 비율 줄여서 유전율. 자, 즉 카파라는 거는 진공에서의 유전 상수 분의 1분의 내가 지금 밀어넣은 삽입한 유전체의 상수값. 그래서 진공분의 유전체의 값, 유전체의 상수값. 그래서 유전 비율, 유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 가시죠? 비유전율입니다. 유전 비율, 그 다음에 그냥 유전율, 그 다음에 비유전율. 뭐 사람마다 표기하기 나름이긴 한데 엄격하게 따지면은 그냥 유전율이라고 하기에는 유전 상수하고 약간의 그 어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정확한 단어는 비유전율이라고 아마 그 교재에는 써 있을 겁니다. 유전 상수의 비율이라는 소리죠. 진공에 대한 유전체에 대해 진공에 대한
내가 밀어넣은 유전체 유전율의 비율값, 비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카파. 즉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에다가 만약에 또 다른 유전체, 진공이 아닌 유전체를 사용했다면은 요 식에서 보시면 다음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유전체의 유전상수는 유전율 카파 곱하기 진공에서의 유전상수,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카파만큼 전기 용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휴대폰을 우리는 오래도록 쓰고 싶죠. 예전에 초창기에 나온 휴대폰, 내가 흔히 얘기하는 그 S사에서 나온 최초의 휴대폰 있죠. 이름하여 둥기폰. 맞으면 죽는 거죠. 둥기폰. 휴대폰이 이만합니다. 휴대폰이 이만합니다. 그리고 외장형으로 이렇게 안테나도 나와있죠. 안테나를 잡고 사람을 때리면 죽을 만큼 큰 무전기와 같았던 그 둥기폰의 배터리는 전기 용량이 작았습니다. 그래갖고 전화통화를 한 1시간 하면 다 방전돼 버리죠. 배터리 크기가 거의 이만한데.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 배터리라고 하면 좀 발음이 그러니까 배터리가 요만한데도 가만히 냅두면 2, 3일은 그냥 갑니다. 통화를 안 하고 가만히 냅두면. 요즘에 보통 쓰고 있는 그 스마트폰은 액정에서 나가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액정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좀 큰 거지 그냥 가만히만 냅두면 굉장히 오래 가죠. 자, 그래서 그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증가시키고 싶으면 다시 한번 저번 강의에서 했던 걸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크게 하려면 판때기를 무진장 크게 만들면 됩니다. 면적을 끝없이 넓히면 됩니다. 둘둘둘둘 말아도 되고 이렇게 착착착착 접어서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처럼 써도 되니까, 배터리처럼 써도 되니까 면적은 최대한 크게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유전체는 부도체의 일종이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면은 압착을 시켜도 쇼트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는 최대한 눌러버립니다. 즉 D값은 감소시키겠죠. 그 다음에 아주 강한 강 유전체를 여기다가 삽입하면은 요 비유전율이라는 이 카파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유전 상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전기 용량을 끌어낼 수가 있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유전체를 삽입하면 전체 전기장이 감소하고 전기장이 감소하면 축전기 안간의 전차가 줄어들게 되므로 건전지와 똑같은 전차가 될 때까지 더 많은 전하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얼만큼 많이 들어올 수 있냐면 바로 진공에 대한 삽입한 유전체의 유전상수의 비율, 비유전율만큼 증가하겠죠. 어차피 얘는 값이 1이니까. 그래서 극판사의 간격은 좁히고 면적은 넓히고 강 유전체를 집어넣을수록 전기 용량은 증가한다. 가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다음 강의에는 이러한 축전기를 2개, 3개, 4개, 5개, 6개 한 개만 다루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다루는 거죠.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저항을 배우고 저항 2개를 직렬 연결하고 3개를 직렬 연결하고 또는 저항 3개를 병렬 연결하고 요랬을 때 합성 저항값을 구했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축전기의 합성 전기 용량이라는 걸 구해볼 겁니다. 직렬일 때와 병렬일 때. 아, 그리고 저번 시간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번 시간에 쓰는 김에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축전기에 대해서 전기 용량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단위를 안 써줬어요. 어떤 물리량이 나오면 단위를 써줘야 되는데 이 모든 걸 밝혀낸 사람이 바로 페럿이라는 사람입니다. 페럿.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갖고 F를 씁니다. 읽을 때는 그 사람의 이름 그대로 페럿이라고 있습니다. 페럿. 그래서 1페럿, 2페럿, 3페럿. 실제로는 사용하는 이 전기 용량의 실제 용량 값은 거의 100만 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페럿이라는 단위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래서 뭐 500 마이크로페럿, 5 마이크로페럿, 뭐 10 마이크로페럿 그렇게 많이 보지 실제로 1페럿은 굉장히 큰 전기 용량을 가진 축전기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하세요. 빠이빠이. 웨이크업! Get up! Shut up!